민주 엄마? 아내 없이는 살아도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저도 그래요. 자기 놔버리면 안 돼. 제가 사는 동네는 그냥 평범한 빌라촌이에요. 그날도 똑같이 시작됐죠. 우리 집은 가동, 그리고 바로 맞은편 나동 205호에 이사온 민주 엄마. 나이 30대 초반쯤 되었을까? 두 딸의 엄마인데 진짜 동안에다가 상큼한 분위기, 솔직히 말해서 처음 봤을 때 우리 마누라보다 훨씬 이쁘다고 생각했죠. 이사 왔다고 떡을 돌리러 왔을 때도 속으로 다 젊을 땐 남자들이 꽤 따라다녔겠네 이런 생각이 절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은행 다닌다더니 완전 샌님 스타일이었어요. 눈 마주치면 바로 피하고 내성적이고 여린 느낌. 반면에 민주 엄마는 항상 밝고 활기찼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웃 사이가 되었고 주말엔 같이 세차도 하고 가끔 음식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시작은 6개월 전 봄이었어요. 처남내 근처 이마트에서 우연히 민주 엄마를 본 거죠. 그런데 그녀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젓갈 코너에서 직원으로 손님을 부르고 있더군요. 순간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녀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집사람 입이 워낙 싸서 소문나면 안 되니까요. 며칠 후 또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쳤어요. 그때 그녀가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준호 아빠, 이마트에서 저를 보셨죠? 네, 봤어요. 우리 남편, 은행 그만뒀어요. 그래서 제가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일하는 거예요.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저는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그녀에게 차 한잔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싫지 않은 눈치더군요. 화요일마다 시간이 좀 나긴 해요. 그 순간 묘하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 그렇게 우리는 화요일 점심 약속을 잡았죠. 그리고 화요일 차를 몰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녀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봄빛의 스포티한 옷차림으로 환하게 웃는 그녀. 심장이 또 쿵쾅거리더군요. 민주 엄마, 타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고 점심을 먹으면서 술도 한잔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묘하게 흘러갔죠. 카페에 들어갔을 때 저는 결국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근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밤이면 빌라 주차장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고 휴대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로 사진이 오기 시작했죠. 첫 번째 사진은 제가 민주 엄마와 카페에서 찍힌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한 장 사진이 전송되었어요. 이번엔 차 안에서 민주 엄마와 웃고 있는 장면,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가정은 소중하지? 조심해, 그렇습니다. 그 샌님 같던 남편이 알고 보니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척했던 그의 정체는 아내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 민주 엄마의 핸드폰에도 위치 추적 어플이 깔려 있었고 남편은 그날 제가 민주 엄마를 데리고 나간 순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며칠 동안 식은땀을 흘리며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혹시라도 집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회사로 소문이 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다 며칠 후 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한 번이면 됐다. 두 번째는 없을 거야. 그 이후로 더 이상 연락은 없었습니다. 민주 엄마도 여전히 밝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서 무언의 경고를 느꼈죠. 몇 달 후 동네에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주 엄마 남편이 알고 보니 예전에 모 은행에서 해킹과 관련된 문제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로 아내를 감시하는 버릇까지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 지금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가리고 살고 있어요. 며칠 후 또다시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준호 아빠 맞으시죠? 목소리의 주인공은 민주 엄마 남편이었습니다. 그 새님 같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선주 남편입니다. 통화 가능하시죠? 선주는 민주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모르는 척할 수도 없었고 괜히 덤볐다가는 더 큰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그가 아주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우리 선주씨 참 예쁘죠? 준호 아빠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남이 물건에 손대면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아셔야죠. 제가 무슨 실례라도 했나요? 실례. 하하, 농담은 집사람이랑만 하시지. 그 순간 카톡으로 또 다른 사진이 도착했어요. 이번엔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 딸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지? 가족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준호 아빠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게 시작된 협박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면 끝나겠지 싶어서 몇 번 입금했죠. 그런데 점점 더 요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준호 아빠, 사실 우리 선주 씨가 먼저 당신을 꼬신 거 아시나요? 뭐라고요? 우리 선주 씨,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돈이 될 만한 사람을 물색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왔던 민주 엄마. 가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던 그녀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신을 협박하는 것도 사실 선주 씨가 시킨 거예요. 우린 같은 팀이거든요.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게 우리 방식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나도 이제 좀 지겹네요.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 밤 10시 이 주소로 오세요. 안 오면 가족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주소 하나가 문자로 도착했어요. 서울시 외곽 허름한 창고였어요.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결국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금요일 밤 그곳으로 갔습니다. 창고에 도착하니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곳엔 민주 엄마 박선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 아빠, 오셨네요? 선주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린 착한 사람만 골라요. 바람 피울 용기 없는 사람들. 그래서 더 재미있거든요.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제 목덜미를 확 잡았습니다. 바로 그 남편이었습니다. 협박도 돈도 다 계획된 거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덕분에 우린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는 그대로 의자에 묶였고 그들은 저를 향해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민주 엄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민주 엄마와 저의 적나라한 장면을 다 카메라도 찍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 엄마는 정말 아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고 저를 더욱 빠지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게임이에요. 당신이 우리 말을 듣고 조용히 살면 이 영상은 어디에도 안 퍼져요.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만 대출받아요. 그리고 그걸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에게 전달만 하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하고 우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면 아시죠? 그녀가 웃으며 목을 갸웃했습니다. 당신 가족, 회사, 친구들 모두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미 다른 타기를 찾아 떠났겠죠. 민주 엄마 가족은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갔습니다. 빌라는 비워졌고 그 후로 그들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가끔 뉴스에서 보이는 미제 사건들, 사라진 가정 같은 단어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들은 또 어디선가 나 같은 사람을 찾아서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남의 여자를 탐낸 대가가 너무 크다는 자책감에 오늘도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